들을 결코 애터미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협력업체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협력업체들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젖소 철학, 애기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젖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는 목장주는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기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아기 철학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사람 자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임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년퇴직할 때쯤 단 한 사람도 애터미에 나는 희생을 했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애터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성공적인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는 잘 되는데 거기에서 일했던 임직원들은 끝날 때쯤 되면은 희생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큰 기업마저도 노후 보장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30에서 60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그 기업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30세에서 60세에서 90세까지 나머지 30년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쓸쓸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기업의 구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결코 우리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라. 회사가 뭔데? 이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회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돼야 된다. 저는 경영학 교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경영학 원론을 배울 때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영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속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왜 이윤 추구해야 되는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윤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이 방편이 돼야 되지 어떻게 목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교과서 다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네트워크에 관한 책이라도 교과서라도 다시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어요. 제대로 된 텍스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서 배운 경영자나 사업자가 그 책을 보고 교과서대로 했는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단계 판매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는 거여야 된다. 유니크해야 된다. 다른 데 없는 거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막이 있어요. 속사정이 있어요. 다른 데서 취급하는 것을 여기서도 취급하다 보면은 비싸게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팔면은 더 싸게 팔아버리니까 할인매장이나 티모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더 싸게 팔아버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장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는 어떤 유통보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통 라인, 할인매장, 백화점,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싸게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터미는요 그렇게 하는 최초의 회사예요. 감자라면 우리만 파는 게 아니에요. 할인매장에도 있어요. 할인매장에서, 백화점에서 찾아봤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정말 일하면 같으면은 평생 먹어도 되겠구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겠구나. 저녁에 간식으로 먹고 자도 아침에 퉁퉁 붓거나 속쓰림이 다른 라면보다는 월등하게 적더라 이거예요. 면발이 너무 쫄깃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조미료 냄새 있잖아요. 느끼한 것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 같으면은 우리가 내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구원할 수도 있는 라면이겠구나. 그래서 그 라면 업체를 부른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단 100원이라도 더 싸게 팔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팔고 있어요. 단 100원이라도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화점보다는 200원, 400원 싸게 파는 거예요. 품질이요, 조금 더 좋아요, 조금. 예. 이미 저 새롬식품 사장님 뭐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 하시잖아요. 그렇죠? 감동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선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배 타던 친구들이 그 유기농 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생겼고, 저분은 농사를 안 지어봤대요. 부모님들이 농사 진 걸 안 봤대요. 그런데 농사 진 것을 본 그런 친구들은 유기농 농사 진다고 가고, 조선공학과 학생들이 참 신기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좋은 식품을 가공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라면이 맛있긴 한데 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라면을 정말 좋은 라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도 있고 또 건강도 해치지 않는 그런 라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런 식품 회사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저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눈가가 잘 젖어요. 아까도 보셨죠? 거의 울려고 하는 거. 그런 감동을 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좀 감동을 할 줄 아세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요, 남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감동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싸늘한 사람들. 절대 감동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먼저 감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 서서평 선교사에게 정말 감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도 문둥이라고 그러면서 돌팔매질 했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막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으라고 문둥이들한테 돌팔매질 했는데, 그분은 동구 밖에 있는 그 문둥이들을 찾아가서 자기 입던 옷을 입혀주고 또 그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 자식 중에는요 초년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중에요
하나가 문둥이였어요. 그 나병 환자를요, 자식을 삼아서 같이 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왔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인도를 들어갑니다. 거기 김종구 목사님이라고 50대 중반에 인도에 가서 정말 그 버려진 아이들, 거기는 이제 불가촉 천미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손을 대거나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손대는 것은 손대지 않아요.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물건에는요,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길거리 버려진 사람들. 그런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차리고,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초가집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고아원을 차리고, 그래서 그런 고아원을 한 9개쯤 만들었어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 학교를 지금 3개를 지어서 한 100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되셨어요. 이걸 누가 이어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으신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네. 제가 인도 갔다 안 올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리 오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했던 이 땅에 또 그런 선교사들이 나와서 정말 어려운 다른 민족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적으니까 그렇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 안에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들었지만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요, 자기의 이익보다는요, 파트너를 더 챙겼던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내 파트너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애터미가요, 처음 출발할 때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그렇게 거지들만 많이 오는지. 네. 초창기 우리 지금 로얄 클럽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은요, 대부분 다 거지들이었어요. 임성택 거지, 예, 박정수 거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거지, 예, 박용옥 거지. 자녀가 말을 이렇게 못하더래요. 우리 임성택 사장이 보니까. 그러는데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아빠 차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어 그러고 돌아서더래요. 근데 그런 양반이요, 또는 술은요
366일 마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도했어요. 예. 어느 날 딱 변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는 술고래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술 끊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다 끊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이야 연봉 5억이 넘어가는 그런 성공자가 됐고, 자녀들도 다 지금 이제 잘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인생을 거의 포기한 분이었어요. 그 양반 뭐 한 줄 아세요? 해양대학교 나왔어요. 해양대학교 나왔는데요, 자기가 아는 것이 생선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자판 펴놓고 생선 장사했대요. 아마 해양대학교 그 학장님이 그 광경을 봤으면은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해양을 가르쳤더니 아는 것이 생선밖에 없다고.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몇 마리 놓고 자판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딸내미한테 1,000원, 2,000원 차비도 못 주는 그런 아빠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어려웠지만은 정말 회사를 준비하는데요, 한 3월, 4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9월쯤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매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계속 쫄쫄 굶고 있었죠. 네. 이제 9월부터 이렇게 매출을 받으니까요,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그 수당을 원래는 일주일 후에 주게 돼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주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굶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요, 제가 그때는 제가 전산실장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당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당이 딱 뜨면은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매출 반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고,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수당 미리 보낼게요. 내일 아침에 차비 쓰세요. 그러면서 그때 6만 몇천 원, 7만 원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5명도 그때는 판매사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한 5명 이렇게 수당이 떠요. 그러면 또 그거 이렇게 보내주고,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 당시 격리 직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대리급 회장이었어요. 예. 지금은 과장급으로 올라갔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실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당을 보내면서 문자를 또 보내요. 근데 대개 그때가 1시가 좀 넘어요. 네. 왜냐하면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원래 인터넷 뱅킹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은행이 딱 서요. 근데 꼭 12시까지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은행 인터넷 뱅킹이 열릴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그때 손이 제가 빨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통장 번호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대개 한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문자를 보내요. 예, 사장님, 수당 얼마 보냈습니다. 예, 더 많은 수당이 매일 이렇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화팅!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수당을 보내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집에 월급 한 푼을 못 가져갔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어디 나가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벌어왔어요. 어떤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면서. 50 넘어서 여자가 갑자기 어디 나가면은 그것도 많이 버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벌어가지고 오면은 그걸로 월세방 50만 원 세내고 시장 받아 먹어야 되고 애들 조금씩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등바등 살아가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월급보다도요, 우리 사업자분들 수당을 먼저 챙겼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월급 받은 게요,
매출액이 한 달 매출액이 한 1억쯤 됐을 때 200만 원 받았던 것이 첫 월급이었어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크리스마스 날, 여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돈이나 줘요. 무슨 선물이냐고 지금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를 하나 사고요. 그 케이크 집에서요. 그 선물용 요만한 포장 박스에다 200만 원을 포장을 해가지고요. 리본을 딱 달아가지고 이제 케이크하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뭘 당연히 줘야 될 걸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주냐고.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소갈머리가 좀 없어요. 감이 좀 떨어져요. 매달 200씩 줘도 시원찮은 건데 그걸 1년 만에 갖다 주면서 특별한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내년 크리스마스 때 200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200씩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조금씩 더 갖다 줄 수가 있었죠. 어떻든 애터미는 초창기부터 나를 챙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나도 정말 어려웠지만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학교 잠깐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또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해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아버님 저 혹시 아이에게 급식비 주셨나요? 하고요.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기는 이렇게 그래도 거지처럼은 안 생겨서 급식비 못 줄 정도의 이게 풍채는 아닌데 그러니까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급식비를 안 내니까 선생님이 애가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용하게 이제 학습 이제 이런 지도를 좀 하려고 생활 지도를 하려고 불렀나 봐요. 근데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이가 2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아빠 학교 급식비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떡하지 오늘 없는데? 그랬더니 다음에 주세요. 그러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2달 석 달이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급식비를 달라고 한 날이 이미 급식비 낼 날이 한참 지나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년 정도를 급식비를 못 냈나 봐요. 그러니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급식비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없는 걸 아니까 이제 아빠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꺾고 학교에서 얼마나 뭐 선생님 눈치 보고 뭐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제가 급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애터미는 먼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당을 챙기는 것이 먼저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1조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고 그동안 지급된 수당만 하나도 지급된 수당만 해도 누적 1조가 넘어가는 그리고 한 달에 이제 수천만 원씩을 버는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보다도 파트너를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선하고 착한 것이 정말 최상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파트너들을 먼저 챙기고 내 성공보다도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계속해서 그분을 친정으로 챙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공이 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회사의 수당체계는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당체계예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를 꼭 성공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2명씩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직급 도전해가지고 막 매출 막 무리하게 칠하고 그런 거 해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요 정말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별도로 챙겨줘야 되겠다. 그게 직급수당의 의미였어요. 제가 직급수당을 만들 때는 2사람의 파트너를 양쪽에다 성공시킨, 2사람의 파트너를 성공자로 만든 것, 자기 자신을 못 챙긴 그 사람에게 이제 챙겨줘야 되겠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또 보면은 성경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업자분들도 파트너의 성공을 먼저 챙기고 파트너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본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직급수당이라는 걸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애터미 수당체계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수학 공부를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공부는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수학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했는데 특히 수학을 못했어요. 네. 지금까지도 인수분해를 잘 못해요. 아니 아예 못해요. 다 잊어먹었어요. 조금 하다가. 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는 거죠. 네. 저는 수학 시간이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은요 항상 밤이었어요. 캄캄했어요. 선생님이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예, 미분 적분 풀고 시그마가 나오고 루트가 나오는데 그런 건 이름만 알아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요 애터미 수당체계를 만들었는데 예. 그 수당체계가요 이 네트워크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당체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출발해서요 몇백만의 회원이 되고요 몇 개 나라로 퍼지는 원 서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도 아직까지 수당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엄청나게 완벽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수당체계를 인수분해도 못하는 제가 한 거예요. 네. 인수분해는 못했지만요 성경은 좀 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정말 나보다도 남을 섬기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듯이 이 직급수당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런 원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못했던, 산수를 못했던, 수학을 못했던 제가 엄청난 통계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당체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수당체계요, 물론 수당을 받아보면 쉽게 이해가 가요. 예, 공부해가지고는 참, 그런데, 공부해가지고도 알기 어려운 수당체계를 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자랑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이 사업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타사를 좀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가끔은, 좀 이렇게 우리가 최고다,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품도요, 막 비교해갖고 이렇게 표 만들어갖고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거 좋다는 얘기만 하세요. 남의 건 나쁘다는 얘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미국계를 포함해서, 이제 그 대표이사들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주에, 아메이, 코리아 사장님하고 또 누스킨 사장님하고 뭐 이렇게 몇몇 이렇게 사장님들이 만났어요. 그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은 애터미는 다른 회사의 조직을 무너뜨려 가지고 데려오지 않았던 것이 저는 여러분들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는요, 처음부터 막 조직을 다른 데서 데려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도리어 그런 것을요,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초창기에 와가지고요, 회장님, 제가요, 한 10,000여 명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애터미 오실 일이 없겠네요. 거기서 열심히 하세요. 10,000명씩이나 버리고 오시면 안 되죠. 제가 다 데려올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못 데려오게 했어요. 근데 10,000명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다 무너진 조직이고. 네. 그러면 이제 꼬리가 살짝 내려가요. 오시려면요, 사장님 딱 혼자 오셔가지고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명단 다 버리고요, 새로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가 많지 않아요. 어디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른 회사에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딴 길로 가던 분들 중에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일어난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이도국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런 분이에요. 완전히 해가지고 어디 방문 판매 회사에 이제 가가지고 하나 팔아서 하나씩 그 나락 도전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다가 그 회사의 상무님이 애터미 제품을 줘가지고 애터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단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집안에 아주 나쁜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예, 이덕우 임페리얼 아들인데요. 그놈이 지 아버지를요, 그 가족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정신병동에다 가다 버리자고 했던.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애터미의 스타마스터가 돼가지고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스텝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어디 있어? 거기 있어요? 네? 저 뒤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의 그 사모님이 그러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내가 겨우 구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애터미를 해서 지금 이제 최고직급까지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망하고 또 망해가지고요, 완전히 비닐하우스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다단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를 정신병 병동에다 가둬버려야 되겠다고 오죽하면 아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예, 그 나쁜 아들놈이. 예. 요즘 회개해가지고 지 아버지 존경한다고. 예. 그 아들한테 코드는 물러주지 마세요. 예. 안 물러줘도 아마 지 코드 가지고서 지가 임페리얼까지 가긴 갈 거예요. 예. 어떻든
애터미는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막 조직을 끌어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걸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 거예요. 우리 업계 파이가.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분들, 우리 회사가 더 좋다고 그래갖고 막 끌어가지고 파오지 마세요. 그러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마시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분들에게 전파를 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품 막 비교해갖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장점이 있고, 비싼 데는 분명히 비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 안 가는 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애터미 제품을 쓰고 권하기만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굳이 다른 회사를 이렇게 후벼파지 마세요. 제가 아메이란 회사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아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정말 아메이라는 회사를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요, 해외 진출을 해보니까요, 정말 아메이가 그 길을 뚫어놓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글에다 새로운 길을 내면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메이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회사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없었다고 하면은요, 이런 훌륭한 비즈니스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회사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회사예요. 리치 디보스 제이벤 앤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메이 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인사를 하세요.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한 회사에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사에도요,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성공한 사람 만나보질 못했다고 그러는데, 성공을 못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 회사의 상위 리더들을 대부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압니다. 진짜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조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긴 해요. 한 사람이 몇 백억을 벌어버려요, 그냥. 왜? 거기는 막 좀 몰빵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후원수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 회사도요, 한없이 그렇게 높이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가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을 할 때도요, 초기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막 해외 진출을 할 때도 막 초기에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요, 언제 시작을 해도 처음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늦게 시작하는 분도요, 저희는 일본 사업자하고 똑같아요. 10년 후에 시작해도 그렇고요, 100년 가는 기업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시작한 분들은 유리하고 10년 후에 시작하는 사람은 불리하고, 그럼 100년 기업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업, 10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요,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에 시작하는 거와 똑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지금 별로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10년쯤 후에 시작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옆에 이렇게 친구가요,
임페리얼 간 다음에요. 예, 그때 이렇게 바다구도 다시 시작을 해서, 예, 그때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마라톤인데요. 뭐 어때요? 예, 친구가, 10억씩 받고 하는 걸 보고 가도 돼요. 너 10억 받으면 나도 그때 시작할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눈은 좀 티 나오겠지만은, 뭐 어때요? 그래서, 오래 가려고 하면은요, 저희 회사는 수당의 상한선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는 해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원래는 로얄 클럽 정도가 원래 최고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얄 클럽 되기 전에 대부분이 그 후원 수당은 이제 한계점에 딱 부딪힐 거예요. 한 3천, 2천 뭐 전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직급 수당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봉 억대까지도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게 수당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데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 대개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요, 10여 년 전에 초기 3년에 시작을 해야만 된다고 막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초기 3년에. 만약에 초기 3년에 진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 우리 회사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 3년 지난다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국내에도 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초기 3년이 중요하다. 초창기에 시작을 해야만 된다고 막 강조를 하면서 거기는 이미 늦었다. 애터미는 이미 늦었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3년째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도 늦었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뜰지 모르지만은, 늦었구나. 그러고 거기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디로 가요 또? 초기 3년 회사를 찾아서 또 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요, 이미 10여 년 전에 애터미를 만들 때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테헤란로에 떴다방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초기 3년을 찾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초기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고 하면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때 시작하는 사람도 모두 일본인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이라는 것이 진짜 실현될 수 있는, 정상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당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예. 오늘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예. 1년 후에 하셔도 되고요. 10년 후에 하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깊이 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우선 급하니까 우리 초창기 멤버가 해야 된다.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애터미도 봐라. 막 일본 그 성공했고 막 3번 임승택, 4번 김송일, 5번 박정수, 임페리얼 초창기 멤버들이 성공했지 않느냐. 그런데 2번이 있다는 걸 몰라요. 2번. 지금 2번이 살아있어요. 탈퇴되지 않았어요. 네. 누구냐면은요, 임성택 크라운 밑에, 김성일 임페리얼 밑에 있고요, 박정수, 박용옥, 최기정, 이런 크라운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있는 2번 사업자님이 계세요. 우리 회사에 살아있어요, 코드가. 그런데 이분은 잘
자기가 안 하신 거예요. 예. 이 임성택 우리 이분이 자기가 꼭 위로 모셔야 될 분이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하면 안 돼 그랬더니요, 위로 모셔야 된다고. 정말 예의 바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리 모셨어요. 예. 그래서 제1회 판매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다이아몬드까지인가 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요, 모르겠어요. 네트워크가 쪽팔린가 봐요. 예. 물론 딸인가 아들인가가 의사고요. 가정에서 말려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든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판매사 수당 정도는 10여 년 동안을 받으신 거예요. 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안 하니까 이제 그 소비자들도 점점점 어디로 갔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요즘에는 판매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원 번호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얼만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줄을 서야 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봐요. 100번 이내에서도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기해버린 분들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도요, 지금 9번 살아있고 10번이 아마 자리가 비어있을 거예요. 11번, 12번이 비어있을 거예요. 13번 살아있고요. 뭐 하여간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이 100번 이내에도 절반 이상은 이렇게 비어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코드 꼽는다고 되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래서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노력보다도 행운에 의해서 더 주어지는 경우도 없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 회사는 이제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은 막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막 교육을 해놨어요, 데려온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이 됐어. 성공한 사람보다 성공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다른 회사로 또 3년 이내 회사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는 이제 3년 동안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일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그런 교육을 안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제 지금 GSGS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GSGS 전략,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이에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의 제품을 찾아서 이제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캄보디아에 후추가 지금 실려 있죠. 캄포드 후추라고 세계 최고의 후추예요. 예, 그래서 그 후추를 여러분들이 직접 애터미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우리 관광객들 가면은요, 많이 사오는 거 있어요. 이 서포터즈 팬티 스타킹 뭐 이런 거 있죠. 이 스타킹이 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일본 애터미가 판매를 했는데 일본의 다른 유통 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가 더 싸게 판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일본 제품인데 일본에서 사서 일본 애터미 회원들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스타킹은 다른 일본 내 유통 라인도 있었지만은 애터미가 제일 싸게 판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품들을 우리가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서는요,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지금 요즘 젊은 이들에게 지금 뭐 헬스푸드로 해가지고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고급 요리 재료가 아보카도예요. 그런데 그 아보카도 오일,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은요, 일반 이 콩기름, 올리브유기름 이런 다른 기름보다도요, 비등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높다 보니까 이게 튀김 같은 거 하는데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보카도 오일이 지금 이 요리사들 사이에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게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멕시코예요.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로 진출하니까 우리 지사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대만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제품들, 앞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면요, 인도의 기가 막힌 허브 제품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전 세계 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팔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으로 들어가면은 중동에서 나오는 정말 맛있는 그런 열대 과일들이 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그런 열대 과일들, 말린 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요, 대상들 있죠. 낙타 타고 사막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이 말린 과일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가 이 중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키에다가 아라라 트레이딩 컴퍼니라고요, 애터미 계열사가 터키에도 있는 거 아직 모르셨죠, 여러분? 네, 터키에도 있어요. 그거는요, 터키에서 나오는, 그 중동 일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들을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전 세계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터키에도 들어갈 거예요. 판매를 하러도. 그런데 터키에 있는 제품부터 우리가 팔아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정말 최고의 상품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원들이 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셨어요? 뭐 끌려왔든지 뭐 하여간 뭐 자발적으로 오셨든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억지로 끌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요,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인사 좀 하세요. 고맙다고. 예.